다양한 산업 분야와 기업들의 움직임 그 이면까지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코너입니다.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번에 전해드리는 취재 수첩 생생타임즈. 오늘은 이데일리의 김정남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. 기자님 어서 오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예, 오랜만입니다. 네, 오랜만입니다. 그러게 말이에요. 이렇게 너무 격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본편으로 와서 AI 거품론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도 네네. 여러 차례 다뤘던 내용인데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면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. 이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 뭡니까? 그 한 올해 6월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실 뭐 여러 번 다뤘다고 하시니까 요지는 사실 간단하죠. AI에 이제 돈을 많이 쓴 것 같은데 도대체 기대만큼 수익이 좀 네. 초기 수익이 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. 돈만 쓰고 돈은 못 벌고. 예, 네. 그렇습니다. 사실 골드만삭스가 6월에 이제 AI 기술이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얻을 게 별로 없다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시장이 좀 뒤집힌 측면이 있습니다. 그 골드만이 1년 전만 해도 AI가 향후 10년간에 전 세계 GDP 7%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낙관론을 켰기 때문에 충격이 더욱 컸었죠. 그리고 헤지펀드 엘리엇이라는 헤지펀드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AI는 과장 광고다라는 경고까지 했었는데 사실 이런 걱정은 AI가 이제 처음 나올 때부터 없었던 거는 그렇죠, 아니죠. 예. AI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아는 사람은 뭐 사실 아무도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 그저 이제 그 흐름에 잘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잘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AI에 대한 확신이 이게 크지는 않은 상황에서 일단 투자는 하고 있는데 막상 뚜렷하게 수익을 올리고 있는 AI 서비스가 많지 않다 보니까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러면 결국에는 엔비디아처럼 AI 칩만 만드는 이 회사만 좋은 거 아닙니까? 네, 이게 사실은 좀 제가 말씀드린 딱 그건데 요즘에 한국에서 이제 AI에 가장 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최태원 SK 회장이 얼마 전에 이제 한 포럼에서 이걸 잘 설명했죠. 그 현재 AI로 이제 돈을 버는 모델이 정확히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이 골드러시 때 금을 캐려는 사람들에게 이 청바지나 곡괭이를 파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. 아하. 그러니까 AI 시대에는 AI라는 금광을 캐기 위해서 청바지, 곡괭이, 그러니까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 서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. 그런 기업들이 돈을 버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. 그 당시에 뭐 저도 현장에 다 있었지만 네이버 그 최소한 대표와 대담하는 자리였는데 바로 옆에 앉은 최 대표를 보면서 그래도 네이버가 돈을 벌어야 우리도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웃더라고요. 지금 이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이 AI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정확히 말하면은 아니죠. 지금 흔히 말하는 이제 AI 인프라,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GPU라든가 뭐 서버, 전용 통신망 이런 회사들이 이제 돈을 벌고 있는 것인데 따지고 보면 이제 엔비디아가 한때 뭐 시가총액 1위 오르고 삼성전자, SK하이닉스가 HBM으로 돈을 벌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말해서는 AI만으로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당시 골드러시 때도 금을 캐서 돈을 번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하죠. 아무튼 이렇게 그렇다면은 AI 투자 주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분위기 아니죠? 네, 그렇지는 않습니다. 사실 이게 챗GPT를 처음 개발해서 처음 이제 AI 붐을 일으킨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그 GPT-4라는 최신 AI 모델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죠. 이 모델들을 다 쓸 수 있는 GPT 플러스 멤버 서비스를 월 $20에 내놨습니다. 그 GPT-4 같은 경우는 평균 응답 시간이 0.32초에 불과하고요.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대화 통역이 가능한 수준이고 사용자 감정까지 다 파악하는 수준인데 얼마 전에 지금은 얼마 전에 퇴임하셨지만 뭐 국내 대기업 CEO 출신들 기업인들을 좀 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 보통 이제 퇴임하시면은 뭐 작은 회사 뭐 차려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사실 직원들 많이 못 쓰니까 좀 어떻게 지내세요? 이렇게 물어보니까 챗GPT가 가장 일 잘하고 가장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직원인 것 같다. 한번 써보면은 이거 안 쓸 수 없다.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 구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AI 비서인 그 제미나이 라이브를 선보였는데요. 이 AI 플랫폼 제미나이 어드밴스드를 월 $19.99를 내고 쓰고 있는 사람들은 그 라이브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. 그 메타 같은 경우도 지금 유료화 검토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런 여러 이제 빅테크들이 수익화 모델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이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블룸버그가 이제 이번 달 초에 뭐 구글이나 등등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11개의 빅테크들의 올해 투자 규모, 그러니까 캐펙스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를 보니까 작년보다 22.2% 더 늘릴 거다.
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석 달 전이면 5월 만에 도 한 19.9% 늘릴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오히려 더 늘어난 겁니다. AI 거품론이 나오는 그 사이에. 예. 그래서 여전히 빅테크들의 AI 관련한 투자 의지가 꺾이지는 않고 여전히 네. 강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당장은 돈을 못 벌고 앞으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지도 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투자는 줄이고 있지 않다. 어떻게 해석할까요? 네, 이게 워낙 예측이 어려운 분야여서 저도 여러 산업계 학계 여러분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인상 깊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예. 이 구글이 처음에 이제 검색 시장 뛰어들었을 때 서버 설치하고 등등 돈을 많이 썼죠. 썼다가 예.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돈을 엄청나게 번 그때의 상황과 지금 별로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크게 이렇게 화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 구글 CEO죠. 그 순다르 피차이가 작년 한 10월쯤에 맞아요. 예. 미국 그 검색 엔진 반독점 소송에서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했던 얘기가 구글의 검색 지배력이 크롬 브라우저에 대한 그 초기 투자의 결과다. 우리는 일찍부터 사용자가 이제 웹 사용할 때 브라우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고 독점에 가까운 지배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. 예. 그리고 구글이 내놓은 이 기본 검색 엔진을 사용한 제품들이 산업 전반의 경쟁을 다 촉진시켰다.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빅테크라고 하는 기업들의 AI 투자 늘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반도체나 서버, 데이터 센터, 통신 이런 인프라 기업들이 돈을 크게 벌고 있는 이 흐름들이 과거에 검색 시장 마찬가지고 인터넷, 스마트폰 이런 그 산업 그러니까 전환기 때보다 오히려 더 거대하다는 그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. 무엇보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AI를 써보면 너무 편하고 경쟁력이 있다는 건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. 지금은 이제 그 과정에 있는 것 같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던 것 같고.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.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검색 시장이 구글처럼 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AI로 가는 방향은 알겠는데 혹시나 남들보다 투자 규모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. 그래서 하루아침에 막 도태되거나 그러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는 그 소위 말하는 포비아 그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게 지금의 거품론 불안을 좀 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정말 거품일지 어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렇죠.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안 그래도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이게 기업들이 걱정하는 게 하루아침에 도태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. 지금 바로 얼마 전이죠. 그러니까 2020년, 21년 그 정도만 해도 그 돈 지금 가장 많이 벌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 같은 큰 회사 아니었어요. 예. 인텔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그런 그렇죠. 아주 작은 회사였는데 갑자기 GPU가 주목을 받으면서 확 뜨고 지금 이제 인텔은 한때 이제 제국이라고 불렸었죠. 네. 반도체 제국인 인텔은 지금 돈을 벌지 못하고 있어서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결과들을 보면 이 어라이즈 AI라는 이 리서치 플랫폼의 조사들을 보니까 이 포천의 미국 500대 기업 중에 한 56% 정도가 AI 리스크를 언급했는데 예. 이게 2년 전만 해도 지금 한 280개가 넘는 회사인데 50개가 안 되는 회사가 이런 2년 전에는 이렇게 걱정했다가 확 늘었으니까 이게 그렇죠. 그 경쟁사들의 AI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그런 기업들이 너무 확 늘고 있다. 예. 그 지금 나오는 AI 거품론도 이것 때문에 좀 나온 거 아니냐.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거품도 나중에 지나봐야 알겠지만 따지고 보면은 이런 그러니까 AI 수혜를 입을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건강한 경쟁으로 사실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죠. 예. 그런데 이제 그 변화 속도가 생각보다 너무 급격하게 오고 있고 워낙 빠르다 보니까 산업계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그 사이에 좀 커질 수 있겠다. 이런 점은 좀 저희가 주의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계속 나오는 AI 거품론 이거에 대해서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